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 밤 9시 11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3거래일째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락이란 표현을 쓰기까지는 좀 뭐하고 급락이란 정도의 표현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재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니까 재료 자체의 무겁기로 봐서는 제법 이거는 강력한 악재이긴 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락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깐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고 실제로 금융시장의 발목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아주 무거운 추가 매달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막중한 악재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상징적인 의미만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신호가 발생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 발생한 신호가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잘 지켜져서 장 막판까지 그 신호가 계속 코스피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채로, 빨간불이라는 건 멈춤이라는 신호죠. 초록불, 노랑불, 빨간불, 이 기준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빨간불이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은 상당히 쫄깃했을 수도 오늘 굉장히 장중의 흐름이 쫄깃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특히 숏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하루의 흐름이 하루의 흐름이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젯밤에 미국이 이제 하락 마감을 해서 한국이 개파락 출발하니까 그렇거든요. 보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곧버스 코스닥 인버스들이 갭으로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이 갭 부분을 소화한다고 오늘 하루 종일 숏을 보셨던 분들, 분명히 미국이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한 하루를 보내시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 오늘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다 했습니다.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일단 바람직한 흐름이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 여러분들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40원을 돌파한 차 가는 게 확인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시원하게 돌파 안착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손이 나가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클릭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오긴 왔는데, 문제는 손가락이 잘 안 나가요, 그죠? 왜냐면 지금까지 항상 쓴맛을 봤던 기억들이 워낙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페이크 아니야? 이게 또 하필이면 아침에 또 곧버스가 갭 상승을 해갖고 참 또 부담스럽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하여튼 좀 오늘 껄끄러운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은 좀 넣어놓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이상 그런 껄끄러움을 넣어놓고, 왜냐면요, 이게 2040원을 돌파한착하고 또 그리고 코스피가 선물이 240을 붕괴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냥 붕괴시킨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곧버스가 당장 눈에 잘 보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했어요? 지금 2040원 부분에 대한 매물을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한참 동안 놀았단 말이에요. 매물 소화를 몇 번이나 했었고 몇 번이나 넘어가려고 했었다가 못 넘어가다가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왔다라는 것이 일단 굉장히 큰 어떤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시장이 강했으면은 곧버스가 2040원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 저 2040원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저렇게 곧버스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다, 선물이 420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지력을 붕괴시켰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막연히 지금까지 당했던 나쁜 기억들 이런 건 잊으시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지지와 저항 따라서 손이 나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돌파한착을 한 자리냐, 정말 어렵게 돌파한착한 자리가 아니냐, 그리고 돌파한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얘네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믿고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해보실 거면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게, 계속 강조 드리지만
지금 이번 버블이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버블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부작용도 심하게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이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하실 거면 세게 하시라 라는 이야기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락 마감을 해서 고버스가 뭐 돌파 한착했다 라고 해서 숏을 보시는 분께 막 희망이 싹 피는 날이고 희망이 트는 날이고, 롱을 보시는 분들께, 지수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치명적인 날이 되긴 됐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좀 이제 너무 행복한 기분, 숏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한 생각을 일단 잠깐 넣어 놓으시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피는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싸우고 있는 구간 안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죠, 이게 오랫동안, 이게 올해 5개월 동안 거래된 모습인데, 이게 여전히 그 비추세 구간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숏을 보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월달 고점에 비해서 이번에 고점이 낮아지지 않았냐, 싼 고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오늘 240이라는 자리를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싼 고점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얘가 싼 고점이 완성이 됐으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으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선가 어떤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서 얘가 고점을 못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매도세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밑에 403이라는 자리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3 붕괴되면 뭐예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오늘 420을 깼다는 게 앞으로, 오늘 당장 추세 전환이 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코스피가 하락 추세로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더 싸워봐야 되고, 다만 이제부터는 하방 세력이 훨씬 좀 유리하긴 유리하다. 이제는 좀 롱 세력과 좀 어깨를 좀 나란히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무튼 2040원을 이제 지지했잖아요. 드디어 지금까지는 저항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2040원을 지지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주식은 올라야 될 때 올라야 됩니다. 빠져야 될 때 빠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40원을 오늘 하루 돌파 안착, 일단 하루째 테스트해서 지지하는데 성공했어요. 이거 시간 제한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여기 이 위에서 2040원이란 선 위에서 뭐 어떤 캔들이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야기는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보통 특별한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주변에서 일단 첫 거래일이죠. 2040원 돌파 한착, 의미있게 돌파 한착한 지 1거래일째입니다. 앞으로 한 뭐 2거래일 정도까지는 이 주변에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계속 여기서 머문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한 3거래일까지 노는 거는 뭐 괜찮다고 해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4거래일 이상 논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좀 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시간 제한 미션 같은 게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이제 고버스의 매수 기회를 얘가 자꾸 시장이 져가지고 눌림심에서 할 수 있게 2040원 부분을 자꾸 한 2, 3일 정도 건드린다. 한 2, 3일간은 눌림시 매수, 2040원 부분에서 눌림시 매수 전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3일째가 넘었네, 4일째도 여기서 2040원에 눌리는, 2040원 부분에서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좀 고개를 갸우뚱 해봐야 되긴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또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한 4거래일 머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올라가는 이 탄력이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420 부근에서 자꾸 놀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탄력이 죽어버린다고요. 여기서 또 지지력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요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겠고요. 하여튼 뭐 말씀드렸죠. 이 403이 붕괴가 되면은 지금의 삼성전자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차트죠. 삼성전자는 먼저 빠이빠이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선물이 오늘 이 420을 붕괴시킨 것이 미래에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한 초석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어떤 신호가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코스피 이야기는 이 정도 했고,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예.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장중에 이 변동성 지수가 더 이상 막 급등하는 일은 없었고,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죽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아침에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제가 좀 자세히 보긴 봤는데, 여기 주변에도 어떤 저항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중간 정도, 여기쯤 보시면은 이 자리구나.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변동성 지수가 한 23, 24 정도에서 일단 멈췄잖아요. 한국 변동성 지수인데요. 잘 보니까 여기 부근도 어떤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어쨌든 메이저한 그런 중요한 저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코스피 변동성 지수의 중요한 자리는 31이나 37 정도가 중요한 저항일 텐데, 일단은 여기 작년 5월 달쯤 만들어놨던 저점 자리에 일단 탁 걸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정도에 일단 걸린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로 해서 이 변동성 지수의 상승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몇 거래일, 말씀드렸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버텨서 못 올라가면 이제 죽을 수 있다 싶은데, 하루 정도 이러는 건 일단 괜찮습니다. 아무튼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일단 위쪽으로 일단 목표치는 좀 더 열려 있고, 오늘은 하락 마감했지만, 만기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놓고 보면은 앞으로 더 확대될, 변동성 지수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만기일이라는 어떤 그런 시장을 얽매고 있던 발의 족쇄가 일단 없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차월물 콜옵션입니다. 차월물 콜옵션인데, 보시면 콜옵션들이 차월물 콜옵션들은 또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보시면은 차월물 콜옵션들은 대부분 전저점까지 다 깼어요. 오늘 전저점까지 다 깼어요. 그래서 일단 콜옵션들은 이래저래 모양들이 더럽다 라는 걸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어떤 배열이냐? 당연히 역배열이죠. 당연히 역배열로 잘 죽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물론 콜옵션이 역배열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변동성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변동성 지수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거든요. 자, 풋옵션들 보시면은 심상치가 않아요. 풋옵션들 보통 한 2.0이나 뭐 3.0대 있는 거 보면 되니까 차월물인데, 뭐 대략적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볼게요. 이게 좀 더 가격 조정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이게 풋옵션인데요. 풋옵션들이 어때요? 지난 한 달 동안 여기서 개겼다가 21선 맞고 훅 죽었었죠. 훅 죽고 나서 지금 재차 튀어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풋옵션들은 21선 위에 있어요. 21선 위에 있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풋옵션 같은 경우가 어디를 돌파한 착하면은, 그럼 이제 또 풋옵션 막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었죠. 이게 이제 5월물 옵션에서는 그 자리가 이제 붕괴되면서 풋옵션들이 완전 죽었는데, 이건 차월물이다 보니까 그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차월물들, 풋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단 중요한 자리를 다 돌파한 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를 넘어가면 풋옵션들이 이제 정배열로 막 폭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풋옵션이 폭등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배열이나 이런 모습을 봐서는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해 놓은 모습이고, 심지어 이 이평선들의 배열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지금 하방 쪽으로 시세가 날 준비는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지금 차월물 풋옵션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이게 하방에 대한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구나, 옵션 시장 쪽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일봉상 모습을 보면 이렇죠. 일봉상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 중요하게 돌파안착해야 되는 라인을 돌파안착 해놓은 상태고, 눌림 줬다 결과적으로 올라온 꼴이라서 뭐라고 할까요? 좀 스프링으로 눌렀다가 튀어오르는 거니까 더 강하게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언더슈팅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탄력이 덜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 눌렀잖아요. 눌렀으니까 이렇게 눌렸다 올라오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나 깔아놓고, 이 당연히 일봉상 21선까지 돌파 한착을 해놨으면 분봉 그림은 어떨까요? 분봉 그림은 뭐 완벽한 정배열의 초입 자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이평선들 지금 엄청나게 수렴했고요. 제가 이거 지난 월물이 아니죠. 이제 5월물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평선들이 분봉에서 이평선들이 정배열 초입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게 좀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편이긴 하다. 이게 좀 더 모였으면 좋겠다. 좀 더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이평선들이 거의 뭐 몇 프로 내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회색선이 240선이고 분홍색선이 120선이고 61선이 초록색인데 요건 30분봉이에요. 어쨌든 분봉상 이 옵션은 워낙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분봉의 흐름을 보는 것도 제법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건데 이평선들이 완전 수렴해 있다. 완전 수렴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배열로 들어가기 아주 초창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풋옵션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옵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도 게임이기 때문에 뭐 이 와중에 갑자기 이제 콜옵션이 언젠가부터 죽지 않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풋옵션의 시세도 제한될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급락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는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이 풋옵션들이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장이 이제 그만 하락하고 반등하고 싶으면 풋옵션들이 빨리 이 자리를 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잘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싸다 싶으면은 조금 내과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띄워놓고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것도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오늘의 저점 자리, 대략적으로 그렇네. 대략적으로 보니까 오늘의 저점 자리가 풋옵션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라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월물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 자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제대로 잘 안 나와 있는, 명확하게 그 저점이 똑바로 좀 잘 의미 있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옵션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눈치껏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오늘의 저점과 그죠. 오늘의 저점이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선과 터치한 이런 것들 고르셔갖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이거 붕괴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뭐 하락에 대한 기운이 뭐 충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시장 이야기를 좀 했고요. 환율도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환율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모든 시세가 뭐다, 1127.8원인가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이 모든 아래쪽으로 가는 시세가 나왔는데, 이거 다시 돌파 한착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큰일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현재 일단 뭐 약간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점은 갭 상승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 일단 오늘 갭을 너무 많이 띄워서 이 갭을 메우러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1127.8원에서 계속 버티다 그냥 더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또 그리고 여기서 뭐 매수를 해보시겠다, 여기서 달러를 매수하시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까지 이 부근에서 1129.8원 정도 자리를 테스트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갈 거면은요, 빨리 올라가야 돼요. 너무 이 부근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도 상승하기는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늘 이런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원체 약했었기 때문에 뭐 이미 일찌감치 뭐 좀 강하게 해야 된다, 하락 N자로 빠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뭐 굳이 뭐 코스닥 시장은 제가 뭐 딱히 뭐 코멘트 같은 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잖아요. 이게 이런 건 이미 뭐 지 혼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고, 코스닥 시장에서 어쨌든 아직까지 그걸 깬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 그게 뭐냐면은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기를 1330이란 자리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 선물을 좀 크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코스닥 시장이 더 공격적으로 빠지고 몽창 빠질 수 있는데 지금 버티는 이유가 여기 어딘가 전저점,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지지력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330이라는 자리를 이제 깨냐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솔직히 지금 모습은 지지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깰 것 같은 모습이긴 하고, 사실 이미 하락연자로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라인을 붕괴시켜, 이 1330을 강하게 붕괴시켜 줘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하락연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미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 붕괴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붕괴될 가능성 높으니까 그냥 제가 좀 이제 하락연자로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1330짜리가 유일하게 좀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1330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연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연자라고 한다면 목표치가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만큼 반등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대략적으로 한 여기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앞으로 지수 한 9%, 8% 정도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솔직히 지금 요즘에 이제 워낙 시장이 강하다가 갑자기 3거래일 연속으로 많이 빠지니까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저도 솔직히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은 넣어놓고 숫자에만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불안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하세요. 최소 어쨌든 이 시세가 저는 이 버블이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날들은 콧노래를 부르기까지는 아무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사실 불명확한 상태인데, 이제 콧노래 부를 가능성이 높아진 게 이제 오늘이긴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큰 그림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뭘 매수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403 붕괴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때 하면 이제 또 그때 괴롭겠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처음 매수할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간 마음 좀 여유롭게 먹으시고, 이거 붕괴시키고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 붕괴시키고 하는 게 그게 사실 가장 안전하긴 한 거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변곡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에서 들이대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한국 시장에 관한 이야기는 좀 드렸고, 한국 시장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미국 시장 이야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시장 이야기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미 다 했죠. 사실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 미국 빅스 같은 걸 보면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하기에는 풋옵션들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변동성 지수들이 보통 한 31 정도나 아니면 37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요, 빅스가.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한 28 정도까지밖에 안 찍었었어요. 밑에 저점 테스트는 너무나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번 정도 더 이 부분까지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풋옵션들이 충분히 힘을 써야 일단 이 급락이라든가 이런 하락세가 좀 진정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4120이라는 자리를 S&P가 어제 좀 손쉽게 좀 깨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꿈틀,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게 조금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이 지금 그래도 좀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된 상태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요. S&P를 숏을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으로 붕괴됐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 선 부근 어딘가까지 올라오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숏을 잡아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당장 오늘 밤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하락의 힘은 굉장히 세요.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의 힘은 센데, 솔직히 좀 따라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 추세선 하나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 어딘가 올라오면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숏을 잡아보는 게 어떤가. 덜 잡으신 분들은 여기 어딘가에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지와 저항 자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는 또 13,080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자리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근에 왔을 때 뭐 SQQQ를 하시든지 뭐 TQQQ를 하시든지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자리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그런 세세한 매매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숏을 당장 따라가는 건 좀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조금 반등 올라오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거 못 넘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숏을 때려보는 게 어떨지 라는 의견 정도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런 이야기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오늘 이렇게 조금 죽어도 이게 바로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죽더라도 며칠 정도 꿈틀꿈틀해요, 그죠? 이 구간에 며칠 정도 노니까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하루 변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오늘 하루 지수가 좀 반등한다라고 해서 이 S&P랑 나스닥이 막 지금 자빠지고 있는 게 이게 곧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겁니다. 일단 변동성이 튀어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걸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오늘 밤에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하방이 일단 뭐 좀 유리한 상황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막 숏을 따라붙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뭐 일본 폭락하고 있죠. 예, 일본 추세 붕괴 됐고, 뭐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도 붕괴되면 더 어마어마할 것 벌써 붕괴됐네요, 이 자리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사실 좀 최근에 낙폭이 좀 셌기 때문에 야,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그쵸.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겠네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같은 경우 아마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긴 하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또 이제 한 2, 3거래일 동안 또 테스트 하겠죠. 반등이 좀 올라오든가 어쩌던가. 근데 몇 거래일 정도 여기서 싸워서 못 올라가면은 이제 이거는 완벽한 어떤 숏 매수의 찬스가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일본도 여기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까지 붕괴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붕괴가 됐으니까 중요한 자리를 깼다는 거에 일단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자빠지긴 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을 음봉으로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한번 숏을 잡아보는 게 맞긴 맞겠다라는 생각, 불안감은 있지만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등 나오면 손절하더라도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웃기는 게 중국 본토가 강해요. 중국 본토가 강합니다. 중국 본토가 물론 중국 본토는 최근에 코스피가 하고 미국이 오를 때 소외됐다는 점이 있긴 있어요. 이미 여기가 2월 달인데 2월 달에 한번 급락하고 나서 전 세계 흐름에 못 따라가긴 했어요. 못 따라갔으니까 안 빠지지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중국 증시가 요즘 너무 강하긴 합니다. 중국이 만약에 급락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지금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선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추세선 이거 확 붕괴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코스피도 더 빠질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 일단 조금 수상한 점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 시장이 지금 좋지는 않아요. 얘도 지금 보시면 어떤 고점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수렴형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위안화는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위안화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중국도 좋지는 않은데요. 뭐 그렇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네, 뭐 여기 정도까지 볼게요. 네, 일단은 이 정도까지 보고, 오늘 밤에 미국 반등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미국 반등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는 중요한 라인을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 반등시 매도라고요. 미국이 반등할 수 있어요. 한국도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등시 매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한국은 아무튼 말씀드렸죠. 계속 미국하고 한국 따로 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으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